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이 옅어지는 등 예년과 다른 대선 구도에 표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영남과 호남, 충청권의 지역 민심을 살펴봅니다. 성주의 한 농촌 주택에 누군가가 엽총으로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집주인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화물칸에 실린 휴대전화 배터리 때문에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면서 보안 검색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진 신고한 승객은 밤새 조사를 받아 여행도 못 가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선거 운동도 본격화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산, 광주, 대전 MBC와 공동으로 영남과 호남, 충청권의 민심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그동안 강한 보수 지지 성향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한 보수 주자가 없어 이 같은 현상이 옅어지면서 대선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 18대 대선 때 80%의 지지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수의 텃밭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6곳 선거구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대부분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지지 현상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로 경북에는 당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보다도 사람을 안 보겠어요. 보수의 텃밭이지만 보수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실리 위주의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정치 무관심층도 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좀 좋아졌으면 싶은 마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펼쳐주시는 후보님한테 투표를 하고 싶어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사실 대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크게 아직 관심도가 없고. 대구 경북의 대선 표심은 정치 교체를 바라는 마음과 보수의 정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누구를 선택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강력한 두 유력 후보의 출신 지역이죠. 지난 20여 년간 대구 경북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텃밭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는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산에서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하다시피 선거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가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하면서 보수 정당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은 진보 쪽의 후보가 큰 지지를 얻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만 해도 중도 성향의 표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부산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숨은 보수의 재결집에 희망을 걸고 기존 조직을 가동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깨끗한 보수를 기치로 보수 세력 간 경쟁과 함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부산 출신이지만 전국보다 낮은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과제입니다. 공격적인 새 확산으로 전직 장관과 부시장 등의 인사를 영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대선 후보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국회의원이 없는 등 지역 기반과 시당 조직이 취약하다는 게 큰 불안 요소입니다. 텃밭 개념이 사라진 만큼 부산의 민심은 지역 구도보다는 지방 분권, 신공항 추진 등 현안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이 되어서 10년, 20년 중장기 계획하에서 국정 운영을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혁신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서 부산의 정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 호남으로 가봅니다. 지금까지는 될 만한 후보의 표를 몰아줘 왔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의 표심은 민주개혁 진영 유력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호남의 몰표를 기반으로 두 차례 민주개혁 정부가 탄생했고 이후에도 호남은 야권의 대선 주자를 간택해 표를 몰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남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정권 교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느 한 후보에게 몰표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개혁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보다 지역과 개인의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호남 내부에서는 항상 경쟁이 없다는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의 가능성이 얼마 전부터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리를 더 잡을 것이냐. 좀 더 복잡한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대세를 타던 이인재 후보와 리틀 DJ로 불리던 한화가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듯이 개혁성이 더 선명한 후보를 선택할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차근차근 뽑아낼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훨씬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지요. 실리를 선택한다면 이른바 호남 소외론에 기반한 반문 정사가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의 선명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보수층을 의식한 듯한 국민의당의 모호함이 호남에서는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도 두 야권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판세의 축소 판격인 충청권은 어떨까요? 양강구도 속에 부동층 비율이 높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대전 고병권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대선 후보 경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47.8%의 득표율로 36.7%에 그친 안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결국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충청권 유권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강조한 지역 후보 대신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정국의 그늘이 씌워진 현재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발표를 모두 대전에서 진행하는 등 충청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에서 당 지지도가 20%를 넘는 등 선전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더 청렴할 것 같아서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벌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반발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만 올라가려면 서로 헐뜯고 싸운데들 사이좋게 안 하고. 충청권은 전체 2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보수정당 소속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보수 기반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막판 보수층 결집에 나선 상황. 역대 대선에서 전국 표심의 평양계 역할한 충청권은 이번에도 한쪽으로의 쏠림 대신 균형 잡힌 지지를 보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대구 지역 공약으로 관문공항 건설과 연결 교통망 구축, 미래형 자동차, 신성장 산업 선도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고 경북 공약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특구 조성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고부가 미래 전략 소재 강국 선도 등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구 지역 공약으로 친환경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구 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을 제시했고 경북은 사드 배치 즉각 중단, 영일만 신항 활성화, 원전 클러스터 폐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졸속적 사업 추진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일학 의원이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입당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유권자도 많아 현재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당에 입당할지 무소속으로 남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수화물에 실려 비행기가 긴급 회항하게 된 항공 보안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제 역할을 못해 보안이 뚫린 건데 정작 자진 신고한 승객은 밤새 조사를 받았고 여행도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공항에서 생애 첫 해외여행에 나선 25살 A씨와 친구 B씨. 이륙 1시간 뒤 기내의 안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비행기에 실어준 가방 속 휴대폰 배터리가 정부가 지정한 위험물이라고 소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승무원에게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권을 무시한 대응이었습니다. 손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희 이름 물어보고 그 종류 물어보고 배터리 용량 물어보고 근데 저희는 나가면서 되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긴급 회항이 이뤄진 뒤에도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배터리만 짐에서 빼면 다시 비행기를 탈 줄 알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건 밤샘 조사였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등의 합동신문은 자정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여행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시 호텔 측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을 부탁한다든지. 승객들은 위험물을 걸러내는 데 실패한 한국공항공사가 오히려 고의성 여부와 법적 조치부터 운운해 압박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물질이었으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너무 그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당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공항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보안 틀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공항기관에서 어차피 그런 자초 지정을 따져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티웨이 항공 측은 해당 승객들에게 항공권 전액을 환불해줬지만 망쳐버린 여행에 대해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성주의 한 농촌 주택을 누군가가 엽총으로 1년 동안 2차례나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집주인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 범인을 잡아주기를 기대했던 경찰은 아무 일도 아닌 듯 피해자 신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용암면의 한 숲속에 있는 작은 주택입니다. 벽면 수십 곳에 총알 자국이 보입니다. 유리창도 깨져 있고 여기저기 총알도 박혀 있습니다. 총알은 나무로 된 출입문을 뚫고 방까지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총알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초. 7년 전부터 이 집에 요양차 며칠씩 머무르는 집주인 A씨는 총알 세례를 발견하고 지난해 4월 관내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사진만 찍어간 경찰이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A씨는 이달 초 또다시 총알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집주인은 성주경찰서까지 찾아가 범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가고 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는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데 집에 벌집처럼 해놨는데 좀 쉬고 싶어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을 보니까 최근 한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도 저는 전자국이 있었고 당연히 저런 자국이 있었고 저는 오래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초기부터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두 번째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던 경찰이 취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랴부랴 주변 CCTV도 확보하고 총기류 소지자 등 탐문 수사를 펼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 의무인 경찰이 총기 사건에 무관심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그동안 차 의원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죄를 하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없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소극적 가담을 이유로 공범인 김창은 전 시의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의 임원 선임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 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의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주 여진이 600회 넘게 이어지면서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20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진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국보급 유물이 상당수 전시돼 있는 신라 미술관 유물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고 전시 보조물을 고정하는 등 지진 안전 조치를 합니다. 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특별 전시관과 서별관, 월지관은 올 연말까지 정밀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전시관의 내진 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0여 명을 상대로 24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모 부동산연구소 대표 50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앙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던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숨진 어머니 명의로 한국전쟁 참전군인 유족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미 숨져 수급 자격이 없는 어머니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숨진 부친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 3천여만 원을 국가보훈처에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20명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건축업자를 상대로 하는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연 최대 1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4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5살 이모 씨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이미 숨진 5살 소아암 환자 외에도 피해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